세상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 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착취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 말들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는 굶어 죽었으며 아이들은 총을 들고 혁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 그는 한 번도 노동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굶주림을 견뎌본 적조차 없었고 한 번도 철창 뒤에서 눈을 감은 민중을 마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본주의를 반드시 파괴해야 하며 인류는 평등한 낙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의 말은 곧 이념이 되었고 그 이념은 총칼이 되었으며 총칼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다른 독재자들은 그의 사상 위에 깃발을 꽂았고 그것을 방패 삼아 뒤에 숨었습니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그들은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들며 그의 문장들을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세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닌 감시와 숙청, 기근과 공포, 그리고 짓눌린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마르크스가 인류에 끼친 해악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퍼뜨렸던 질병 같은 사상들을, 그리고 그가 틀렸던 결정적 이유들까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마르크스는 혁명 후에 과도기적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곧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눌러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레닌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비밀경찰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스탈린은 수백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고 대기근을 초래하며 민중을 죽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대륙의 저주와도 같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김일성이라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소련의 꼭두각시는 폭력을 앞세운 거짓말로 유일신화를 만들어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미래의 유토피아를 위해 지금의 고통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유토피아는 단 한 번도 도래한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적과 동지. 이 분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부유하면 계급의 적으로 몰렸고 신념이 다르면 반혁명 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밀고 하고 고발하고 죽음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곧 적의 제거로 변질되었고 이웃이 이웃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공포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이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의심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결국 자기 모순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적 소유 없는 계획경제를 제시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소련의 계획경제는 비효율과 부패의 늪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은 말 그대로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죠. 북한의 자립경제, 자강노선은 인민을 기아로 몰아넣었으며 현재까지도 북한은 최빈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호흡을 없애자 사람들의 창의성과 동기는 사라졌고 국가는 무능한 관료의 손을 빌어 민중의 생명줄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합니다. 마르크스는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계급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다. 하지만 그런 완성은 결국 현실에서 모든 자유의 억압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혁명의 도구로만 존재할 수 있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제거 대상이 되었으며 사상의 자유는 국가의 검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같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 개개인의 삶, 감정, 신념은 모조리 깎이고 다듬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색무취의 군중만이 살아남았고
되었고 자유로운 인간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독재자와 그들의 주구들만이 배부른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가 그린 세상은 국가도 계급도 억압도 없는 완전한 평등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현실의 비극이었죠. 현실의 고통은 역사의 법칙이라며 무시되었고 현재의 희생은 미래의 낙원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미래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뼈 위에 혁명의 붉은 깃발이 꽂혔을 뿐이었죠. 마르크스의 사상은 단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블록에 갇혔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좌익 무장 세력들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이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의 피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자유진영의 일부 지식인들조차 이 독재자들을 이상주의자라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변방으로 밀려났고 공산주의는 해방의 상징처럼 포장되며 더 많은 고통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틀렸던 결정적 이유 5가지. 인간은 계급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단순히 계급의 일원, 경제적 조건의 산물로 바라보았죠. 그에게 인간은 노동자 계급이거나 자본가 계급일 뿐 고유한 감정, 신념, 도덕성을 가진 독립적 주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난한 노동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자본가 중에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다양성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분법은 결국 복잡한 인간을 단순화하여 적과 아군으로 구분지었고 그로 인해 비이성적 폭력과 숙청이 정당화되었던 것이죠. 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예언했죠. 그는 자본가의 착취가 극단으로 가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체제를 전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삶을 점점 개선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당장 2000년대 이전 노동자의 삶과 현재 노동자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와 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유연하게 개혁했습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비효율과 대규모 기근에 시달리며 몰락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가난한 공산국가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와 인권의 문은 끝내 닫은 채 경제만 열어젖혔습니다. 천안문에서 총칼로 쏘아버린 민주화의 외침은 그의 실용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로 인류의 기억에 영원히 박제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개혁으로 중국은 부국을 이루었지만 강민은 이루지 못했으며 오늘날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인권 탄압의 뿌리는 그의 통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즉 현실에서 살아남은 건 자본주의였고 붕괴한 것은 오히려 마르크스가 이상으로 내세운 체제였습니다. 사유재산의 폐지는 부의 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평등을 낳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를 모든 불평등의 뿌리로 여겼죠. 그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유재산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 상실, 동기부여의 붕괴, 국가 관료가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등극, 결국 평등은 달성되지 않았고 극소수의 지배자만 배부르고 나머지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모든 흐름은 생산관계와 물질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유물론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 철학, 예술, 종교조차 단지 경제적 구조의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가난하면서도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 부유함을 버리고 정의를 택한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즉, 인간은 경제적 존재 그 이상이며 의지와 선택,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특질을 간과했죠. 이상은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타도되어야 하고 인류는 반드시 공산주의에 도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역사의 법칙이라 불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폭력과 혼란조차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이상이 현실을 무시한 관념 속 환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무시했고 정치적 권력의 타락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으며 유토피아는 언제나 내일에만 존재했고 오늘은 고통과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상은 반드시 현실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은 무기가 되고 철학은 독이 되며 낙원은 감옥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마르크스를 다시 바라봐야 할까? 마르크스가 모든 것을 의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이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의 이론은 수많은 독재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줬고 그 칼날은 수십억의 민중에게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그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여전히 마르크스의 이름을 붙잡은 정권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자국민을 사상폭력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철학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이름은 단순한 철학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억 인류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20세기 최악의 사상적 오판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이념의 감염병입니다.